신문 보고 알았다. 저희 시간에도 막 대정부 질문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오늘 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 영빈관 신축 문제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예산 편성된 거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 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가 총리실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예산에 결정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도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 들었다. 아마 이거는 보고를 못 받았을 거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리도 이걸 몰랐다고 그러고. 저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나라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궁금합니다, 진짜. 예. 아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주도한 예산안이 아닐까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짜리를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정부에서. 관리비서관. 예. 근데 저 검찰에서 저 같이 답변은- 넘어온 수사관 그렇지. 출신의 그분이요? 저 답변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총리께서 진행을 하셨던 사회를 보셨던 국무위원회에서 새 예산안을 의결해서 저 국회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안입니다. 자세히 안 들여다봤을 수 있죠. 그러나 자세히 안 들여다봤더라도 이게 대통령실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영빈관을 이전하는 건. 예. 그리고 878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를 총리가 몰랐다는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신문 보고 알았다는 답변도 이해가 안 되고, 설사 당시에 못 봤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어쨌든 주재해서 의결한 예산안에서 문제제기적을 받는 건데 그걸 나는 몰랐다? 그럼 벌써부터 이 정부하고 거리 두고 발뺌하게 하는 거예요, 총리가?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뻔히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 저 질문이 나올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장 이하 총리를 보좌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 총리의 서포트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 나와서 한다는 답변이 예.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까? 총리 그만하셔야 돼요. 저렇게 답변하려면. 아니 좀 오늘 제 외적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그냥 지금 뭐 저쪽 쳐다보고 계시는 거고 저기 뭐 있지? 카메라 있는데. 예. 도저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들을 말씀이 없긴 한데 그냥 이 부분 저도 참 그래요. 이게 총리께서 세세히 모르실 수는 있는데 답변을 신문 보고 알았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예. 이것도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거 보좌의 문제예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됐는지 전혀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는지. 물론 경호에서 아직도요? 제가 알기로. 예. 그러니까 경호에서 영빈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 외에는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대통령 어떻게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는 건가요, 그럼? 그걸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요. 나도 몰랐어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의 야권의 공격에 이거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아니 근데 없어요.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청와대 수석들도 다 몰랐고 여당도 당연히 몰랐고 이게 이제 새 예산안 중에 국유재산 관리 기금 계획에 포함돼서 올라온 아니에요. 그게 정부 각종 시설을 예. 그 관리 기금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정부 부처가 자기 예산을 어쨌든 새해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 예산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예산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냐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경호처에 그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필요 예산이 있더라도 경호처장이 직접 그 예산 협의를 하지 않아요. 누가 한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관리비서관이 새로 생겼죠. 전임 네. 정권에 없던 관리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도 검찰 출신인가요? 아니 그분은 아닙니다. 정치권 출신이에요. 예. 아주 저 윤희석 대변인이랑 친하니까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 관리비서관이 했을 가능성 별로 없지 않다고 보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분이 대검에 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서도 대검 특활비를 담당을 했고 지금 대통령실 와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대통령실 인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총무비서관 이분일 거라고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총무비서관 정도 되면요. 기재부 차관까지는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본인이 찾아가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정도 안에서 아주 기밀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나 수석들까지 몰랐다는 게 사실이면 예. 이건 경악할 일이죠. 게다가 대통령은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지시 없이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말로 이게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야당의 지금까지 레토릭이 너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수석을 뛰어넘는 비서관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정은 안 하는데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누가 했냐. 대통령실이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기재부가 스스로 반영해서 이제 이런 문제 원인 제공을 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총리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르고 여당도 모르는 예산안을 은근슬쩍 기금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면 그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할 만큼 이 대한민국 국회나 이 국정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왜 비서실장이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죠?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님 이제 저 이런 얘기들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할 말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누가 이 예산 협의를 기재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이거를 비밀로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갈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없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 판단착오를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이걸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면 숨겨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숨겨질 수 당연히 없고 이걸 일부러 숨겨야지 했다면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아니, 거예요. 예를 없이 들면-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 이해가 안 되는 것은 3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펜까지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이건 이렇고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 하면서 496억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본인의 아주 큰 초반기 굉장히 큰 치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용산 대통령실 빛나게 할 즉 이게 무슨 비꼴로 하는 얘기 아니라 대통령실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이게 왜 감출 일인가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신 귀를 만지겠습니다. 누군가는 기한을 하고 누군가는 기재부랑 협상을 했을 텐데 예. 그거를 다 몰랐다. 예? 대통령 실장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몰랐다. 아니 그것 자체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거죠. 기재부 2차관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기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기한을 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고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일을 자기 스스로 했을까요? 이건 누구의 의중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당의 전 원내대표였다는 분은 무슨 집단망상이니 집단망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청와대 영빈관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유일한 분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인수위 기간 중에 대통령도 안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옮기겠다고 얘기한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은 그분의 의중 아니냐 묻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 과해요. 아니 그게 아니면 이 경위를 해명을 해야죠. 아니 용산으로 옮길 때 그분은- 김건희 여사죠. 아, 예. 아니 용산으로 옮길 때 비서동만 옮기는 게 아니라 관저하고 영빈관까지 결국은 같이 와야 된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 상식에 속해요? 안 옮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차트 앞에다 놓고서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영빈관을 쓸 일이 생기면은 기존 영빈관을 쓰든가 본관을 사용하겠다. 그 순간 안 옮긴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당연한 상식이 아니라. 근데 그걸 거스르고 누군가의 의지로 이게 관철이 됐는데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다시 내린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이게 국회에 예산계획서가 오게 됐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는 대꾸하지 말고 두 분이 그냥 해서 아니, 얘기하시도록 근데 놔두는 이거를 게 나을 그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예. 자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그 정쟁의 어떤 과정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급해서 그래요. 저는 예.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일이냐? 단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제가 합리적 이런 의심을- 표정을 짓지 않는데 단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실망했어요. 할 그런 수밖에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걸로 정쟁할 수준은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해요. 저는 단정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리도 모른다 그래요. 수석들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안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됐는지 그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혹시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저급하고 잘못된 거라면 밝히면 돼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이건 정쟁이다. 이건 집단망상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예.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외교부 공간 옮기는 문제에 김건희 여사 개입했다는 기사 실었다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던데 의원님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영빈관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서는 자 있으면은 외국 귀빈들이 오거나 이럴 때는 청와대에 있는 기존 영빈관을 쓰면 된다. 그러면서 약간은 장기적인 뭐 나중에처럼 워싱턴의 블레어하우스처럼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예산 문제 다른 부분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때 아니게 속옷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역시 서영교 의원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예, 일단 군인들 속옷 예산이 줄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하면서 군인들 속옷 예산 줄이냐라고 사실 어제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정부 질문에 있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제대로 안 입히고 나라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요. 국방부는 입장을 냈는데 품목별 단가가 하락됐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속옷이 장당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팬티 5억 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 없이 초부자 감세 10조 원이 넘는 이 부분만 안 하면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가 거짓 선동이다. 그러면서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와의 유착이나 설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팬티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또 중앙대 선후배끼리 어떤 사법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 아니 좀 이거는요 그냥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를 인용한 서영교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정정해야죠. 이거 잘못 예.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공격해놓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입 씻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방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감액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잘못 말한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지금 있는 정보는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예. 저는 이 부분은요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감사나 조사가. 왜냐면은 뭘 다 수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검사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품질이 예를 들면 전투와 축구와 네이 이거 품질이 낮아지지 않은 동일한 제품인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납품 단가가 과다 계상됐다. 근데 지금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가 낮아졌다면 예. 이거는 전임 정권 하에서 납품 비리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단가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나 수사 아니면 국정감사 때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국정조사라고 얘기한 적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네. 예. 일단 뭐 이거 어느 의원실에서인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조사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준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단가가 과다 계상돼서 그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정상화되면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대로 과거의 그 조달 납품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나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업체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거 가지고 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내지는 대정부 질의에서 저렇게까지 열을 올릴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조사 자체를 잘못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때는 좀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때도 그냥 한번 얘기하시고 안 하시네요. 귀를 안 만지시네. 아니 저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 또 잘못도 인정하셨고 또 그러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